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비드 19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그 해외 여행하는 게 쉽지 않죠. 거의 제한이 돼 있고, 그나마 열려 있는 데라고는 일부 캐리비안 나라들, 거기도 그 북동부 출신만 받고 있죠, 현재는. 그리고 또 아예 처음부터 그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나라들, 멕시코, 이 정도고, 캐나다는 지금 육로도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아주 굉장히 미국에서는 자주 보는 모습입니다. 이건 외국인들이 미국에 왔을 때 모습이죠. 그래서 I love New York 티셔츠 하나씩 사 입고, 참 자주 보는 모습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외국에 여행을 가면 미국을 싫어하는 중동 국가를 가도 굉장히 환영을 받는데, 반면에 좀 무례하다 이런 얘기 듣기도 하는데, 환영받는 이유는 팁을 잘 주기 때문이죠. 또 미국 사람들 외국에 나가면 이런 복장도 많이 하고 아주 자유로운 행동해서 좀 보수적인 나라에서는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됐든 전 세계적으로 돈을 잘 쓰는 걸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팁 잘 주는 거, 이거는 미국 사람 따라갈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을 하는 나라들, 어느 나라에 가나, 어느 나라에 자주 가나, 많이 가나, 그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올해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작년에 나온 내용을 보면 미국 사람이 어딜 제일 많이 가냐. 그래서 National Travel and Tourism Office에서, 이건 미국 정부기관입니다. 거기서 내놓은 건데, 여기 볼 것 같으면 US Residence Traveler가 2017년에 조금 2019년에 나온 결과니까, 그래서 3,500만 명 정도가 1년에 매년 멕시코에 가고 있다. 멕시코에 가는 이유는 멕시코에 집에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멕시코는 차 운전하고 갈 수 있는 나라죠. 한국은 섬나라니까 북쪽이 막혀 있으니까요. 비행기를 안 타면 외국에 못 가지만,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 제일 많이 가겠죠. 캐나다도 1,430만 명. 캐나다의 관광 산업이라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없으면 캐나다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4분의 1 정도가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에 가고, 그럼 나머지 4분의 3 뭐죠? 차 몰고 가는 거죠.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쪽에서는 차를 몰고 가기가 좋죠. 그 다음에 캐나다 갈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북부 뉴욕에서 저는 꼭 차 몰고 많이 갑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그 차를 몰고 가는 그런 걸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영국 이런 유럽 쪽이고, 10등 안에 든 유일한 다른 비유럽 국가, 비캐리비안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10등. 그래서 나온 통계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비지트는 멕시코 3,500만 명, 캐나다 1,4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기 차 몰고 갈 수 있고, 또 가서 디트로이트 같은 데는 바로 강 하나 건너면 캐나다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점심 먹고 오고, 또 카지노도 그쪽에 있고, 그래서 보통 캐나다 쪽에는 미국 쪽에 붙은 도시들의 카지노를 쭉 만들어 놨습니다. 미국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반면에 미국은 캐나다와 붙은 그런 도시, 미국 땅 쪽에 아울렛을 만들어 놨죠. 캐나다 물가가 많이 비싸니까 옷이나 이런 거 사러 캐나다 사람들이 오니까요. 그래서 제일 많고, 이제 그 두 나라를 빼면 영국 1년에 380만 명, 도미니칸 리퍼블릭은 그 캐리비안에 있는 나라고 야구 잘하는 조그만 섬 나라죠. 도미니칸 리퍼블릭은 섬 하나를 헤이티하고 반씩 나눠 갖고 있는데, 여기는 그 올 인클루시브 미국 사람들이 가서 놀 수 있는 호텔들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시설도 훌륭하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고, 저녁에 쇼 보여주고, 또 낮에 놀 거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미국 사람들 꼭 한 번씩 다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죠. 이태리, 저머니,
스페인, 뭐 전통적인 유럽의 그 관광 대국이죠. 저도 요 네 나라 영국하고 합치면 글쎄요, 한 30번은 갔을 겁니다. 요 다섯 나라를. 저메이카는 이제 캐리비안에 있는 섬나라고요. 물론 여기도 리조트들이 많이 있죠. 멕시코도 제일 많이 가는 이유는 역시 리조트입니다. 캔쿤이니 또 요새 새로 생긴 것들이 한 대여섯 개 있죠. 그러면 1년에 이제 140만 명이 캐나다에 가는데, 차이나에 가는데, 중국. 차이나는 여기 있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미국하고 무비자가 아닌 나라입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비자를 받아야 되고, 중국 사람이 미국에 올 때도 비자를 받아야 되고, 단 한국 사람들하고는 달리 미국 사람이 차이나 비자 받으면 10년짜리 비자를 받죠. 보통 관광 비자. 저도 10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몇 년 남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방문이 가장 늘어난 나라. 사실 동남아 나라들,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데 가서 미국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가기가 아주 불편하고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이런 걸로 악명이 높아서. 근데 이제 그래도 동아시아 쪽이 많이 늘어나서 남아시아하고 타일랜드가 무려 41%가 증가했고 3년 동안. 아일랜드는 미국 국내선을 타고 갑니다. 아일랜드 갈 때는 그 밖에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 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 쪽이 요새 굉장히 핫한 미국인들한테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올해 만약에 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린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가게 될 겁니다. 올림픽에 미국인들은 참 재밌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선수들의 가족들, 사실 돈이 없으면 현장에 못 가죠. 그래서 그걸 보내주는 재단이 있습니다. 모금 운동을 해갖고 자기 아들, 딸들이 시합을 하는데 부모가 당연히 현장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올림픽 중계할 때 보면 선수가 잘하고 있는 선수 부모 얼굴이 꼭 비치는데, 그게 거의 무료로 민간 재단에서 모금 운동을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트에 한국은 없고, 글쎄요, 특별히 한국에 무슨 매력을 느낄 만한 포인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있으니까 한국은 중국, 일본을 가는 김에 곁다리 관광으로 어떻게 한 3박이나 4박 정도 낄 수 있는. 미국은 여행자들이 대부분 늙은이들이 많습니다. 은퇴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에 그렇게 연연 안 하고 시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싶은데, 제가 요새 보는 한국의 관광 정책을 보면 맨 중국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데려가느냐.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에 사실 크게 매력을 못 느끼거든요. 한국에서 멋있는 산에 좀 데려가 달라 그랬더니, 그래서 어떤 관광안내원이 설악산에 갔더니 중국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우리 동네 뒷산만 못하다고. 그래서 미국인을 위한, 한국은 사실 분단 국가고 그런 볼 게 있죠. 미군이 또 싸우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관광 상품이 좀 개발할 수 있지 않나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사람들, 관광객들은 다 짜죠. 싼 데서 자고, 늙은 사람들은 좋은 호텔 자고, 좋은 음식 먹고, 돈 팡팡 쓰고. 그래서 무역 외 수지에서 관광 수지를 생각한다 그러면 좀 머리를 쓰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애들이 아주 그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나라들, 미국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가든 아니면 보국 방문을 가든 하여간 많이 가는 나라들,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다 유럽과 캐리비안 나라들, 그리고 미국과 국경을 접한 멕시코와 캐나다, 이 나라들이다. 이게 오늘 알아본 내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